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막대한 제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ESPN은 20일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알-이티하드가 이미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6천만 유로, 약 840억 원의 이적료와 보너스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톱클럽인 알-이티하드는 손흥민과 같은 프리미어리그 스타들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알-이티하드는 손흥민에게 4년 계약과 연봉 3천만 유로, 약 420억 원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 총액이 무려 1억 2천만 유로, 약 1,680억 원인 셈인데요. 최근 스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알-이티하드는 이미 은골로 캉테 카림 벤제마를 품었습니다. 지난 시즌 사우디 프로리그에선 호날두가 활약 중인 알나스르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팀입니다. 지난 2021년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은 2025년 6월 계약이 만료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2년 더 남아있으나 내년이 되면 계약 기간이 1년이 남아 이적이 수월하거나 1년간 버텨 FA에 되어 아예 탈트넘을 못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여전히 구단의 핵심 선수라며 토트넘은 제안을 받더라도 관심 없을 것이다. 손흥민의 대리인 역시 ESPN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도내는 손흥민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끝으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신임 토트넘 감독은 이미 해리 케인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직면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절친으로 알려진 김진수 선수가 인터뷰에서 흥민이가 사우디에 가겠어요? 라며 이적설을 일축했는데요. 말년이면 모를까 현재 작년 시즌 득점왕이었고 이번 시즌엔 월드컵에 부상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여타 공격수들과 달리 손흥민 선수의 말년은 더 늦게 찾아올 것으로 예상받고 있는데요. 이는 유명한 자기관리, 철저한 훈련을 통해 타 선수들과 달리 운동 능력, 회복 능력이 남달랐기 때문에 다를 것이라 보는 시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손흥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손흥민 올해 스탯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발표하며 결코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있는 영국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해 토트넘 입단 후 가장 낮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렸음에도 비난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인데요. 이에 대해 반박하는 기사를 낸 스카이스포츠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올 시즌 주요 윙포워드들의 스탯을 비교하며 손흥민의 스탯도 밝혔는데요. 1위는 아스날의 사카였습니다. 아스날의 사카는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이며 아스날의 순항을 이끌었는데요. 사카는 골, 도움, 찬스메이킹 모두 합친 개수가 총 98개로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리버풀의 살라가 차지했습니다. 살라는 총 93개로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위가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10골 5도움 찬스메이킹 59회로 총 74개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카와 살라 모두 손흥민보다 안정적인 팀에서 적절한 지원받으며 스탯을 쌓은 모습인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손흥민보다 낮은 순위임에도 안정적인 팀에서 챔스 진출팀 소속 선수들도 있는데요. 바로 4위는 맨시티의 잭 그릴리쉬입니다. 올 시즌 부활을 알렸으나 스탯이 좋은 편은 아닌 잭 그릴리쉬였습니다. 총 62개로 3위인 손흥민 선수와 큰 차이가 납니다. 5위는 주급도 많이 받고 있는 맨유의 안토니입니다. 총 34개로 형편없는 스탯이나 맨유는 이번 시즌 챔스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진짜 안토니는 주급 도둑인 것 같습니다. 텐 하흐 감독도 인내심이 좋지 않은데 안토니는 정리하고 손흥민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케인과 헤어지길 바라는 국내 팬들이 많기 때문에 맨유는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윙포워드들의 스탯을 살펴봤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결코 최악의 시즌을 보내지 않았으며 최악의 팀에서 오히려 고군분투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 친선 평가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앞두고 부상 중인 손흥민을 출전시키겠다고 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의 출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클린스만호가 출범 이후 첫 승에 도전합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파 랭킹 75위의 엘살바도르와 어매치 평가전을 갖습니다. 27위인 한국보다 48계단 아래에 있는 팀인데요. 지난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앞서 3차례 A매치에서 마수거리 승리를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1무 2패에 그치고 있는데요. 데뷔전이었던 3월 콜롬비아와 평가전에서 2대2로 비겼고 이어 열린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1대2로 석패했습니다. 6월 A매치 2연전의 첫 경기였던 지난 16일 페루전에서도 0대1로 진 상황입니다. 승패의 의미가 크지 않은 평가전이라고 하지만 새롭게 출항한 클린스만호 입장에선 그래도 첫 승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분위기 반등을 위해 이번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설 것으로 보여 팬들의 걱정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달 29일 소속팀 토트넘의 시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영국 현지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운동선수처럼 복근이 잘 발달할 경우 탈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지만 운동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복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무리한 동작이 반복되면 복벽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포츠 탈장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안화골절 등 큰 부상 이후 월드컵으로 인해 쉬지 못했고 소속팀에서도 무리한 포지셔닝으로 인한 체력 부담으로 근육에 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첼시의 심장 램파드, 잉글랜드의 축구 전설 앨런 시어러, AC밀란의 주축이었던 카카 등도 스포츠 탈장으로 시즌을 망치고 무척이나 힘들어했었는데요. 우리 손흥민 선수는 더욱 책임감과 무거운 부담감으로 어매치 기간에 휴식을 선택하지 않고 국가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은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책임감에 경기를 뛰려고 하는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번 기회에 편히 회복하면서 몸과 마음 모두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페루전이 끝난 뒤 너무 아쉽다. 부산에 많은 팬들이 찾아왔다. 4년 만에 왔는데 경기장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엘살바도르전 출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 감독님, 코칭 스태프와 상의해야 한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한 손흥민은 경기 하루 전인 19일 진행되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수 대표로 참석하며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평가전인데 그냥 쉬게 해줘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꼭 약팀과의 경기에 출전시켜야 하냐, 혹사시키지 말아라. 혹시라도 컨디션이 안 올라와서 부상당하면 어떡하냐, 제발 편히 쉬어라. 흥미나 등의 댓글로 출전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